한의사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제일 작아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체어들을 놓고 렌트를 해가지고 개업을 해도 보통 한 7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서 막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의료인 대출들이 대부분 2억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본에다가 2억 정도 대출을 끼고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찰랑찰랑 3개월만 버틸 수 있는 비용 가지고 개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 개업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페이를 하고 일을 하시면 되죠.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연봉 1억에서 시작을 하면 제일 밑에 선에서 시작하시는 비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면허만 있습니다. 전문 자격이 없네요. 그러면은 한 450선 정도는 챙겨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아야죠. 일단 돈이 없으면 레버리지. 네, 빚이 있으니까 빚을 내서 개업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의사는 군의관을 가거나 공보위를 가게 되면 36개월 혹은 37개월을 복무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불합리하죠. 근데 20몇 개월밖에 안 가는데 36개월 하면서 병원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은 이제 개업을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 다녀본 동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대치동이랑 광화문 딱 두 군데서 살아봤는데 대치동에 하자니 한의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개원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의원이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컸던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는 고학력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분당이 대표적으로 좀 고학력자가 많고 기본적으로 좀 잘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젊은 사람은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훨씬 편하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빈자리가 어디 있냐도 굉장히 컸거든요. 개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창업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소상공인 사이트 이런 거 가면 인구 대비로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거 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분당이 인구 대비로 제일 적었어요. 정자역 가보면 한의원 23개인가 있고 제 근처에도 7개인가 있거든요. 이게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제일 잘하면 되지 않겠어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개원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그랬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 제일 어려운 문제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거든요. 공부도 내 맘대로 하고 성적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왔는데 직원은 그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을 지금 6명 쓰고 있는데 한 명이 다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사람 보는 눈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사실 개원하고 나서 나이트 갔다가 퇴사해버리고 남편이랑 싸워서 퇴사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퇴사하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퇴사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서도 퇴사하고 막 가출한 다음에 한의원에 연락 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왔는데 출근했나요? 그러면은 집에 안 들어간 친구가 출근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돈 구하는 거, 대출, 그리고 그 대출을 통해서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원이 사실은 실전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 누구나 이제 뿅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개원하기 전까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해보면 달라요. 현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한 어려움. 제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가족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그만둬도 엄마가, 직원이 화가 나도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다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좋은 직원이요? 일단은요 무조건 경력자를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 일은 해본 적 없으면 잘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본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고요. 요새는 구인하신 분들도 알면 좋겠지만 기존에 일했던 곳에 대부분은 다 연락을 해봅니다. 치과든 어디든 다 연락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만뒀고 잘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인데 병원이나 직장을 자주 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이런 이유로 그만뒀다 한들 저희 쪽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그만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병원,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잘 다닐 가능성이 있고 3개월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3개월에 무슨 경험을 쌓았습니까? 해보시면 그쵸? 3개월에 뭘 배워요? 배우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을 뽑으면 좋고요. 나이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많으시면 컴퓨터도 잘 못하고요. 환자랑 소통도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나이가 많아도 잘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뒤통수 맞아야 눈이 생깁니다. 직업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그 요건들이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병원을 하는 자리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메디컬 빌딩이라 그러는 부분들이 월세도 비싼 편이고 보증금도 비싼 편이라서요. 보통은 보증금 1억 정도는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신규 개원하면은 뭐 한의원들 작게 하면 30평이고 크게 하면은 뭐 60, 70평인데 평당 한 200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충 사이즈 나오죠. 유지비 자체는 한 달에 뭐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처음 개업할 때는 이거저거 합하면은 정말 싸게 막으면 2억, 좀 예쁘게 합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의 거를 양수한다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작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병원은요, 기본적으로는 입소문이 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소문이 나는 원리는 사실은 단순해요. 나아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음식점 갈 때 친절해서 가진 않지 않습니까? 맛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도 기본적으로 여기 가면 이 질환이 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환자가 오는 거고, 저것도 나 그러면 더 많이 오게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 네이버 평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평가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잘 나아요를 가지고 별을 준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친절해요, 좋아요, 쾌적해요 가지고 별을 많이 주세요. 의외로 기본적으로 요새는 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전부 다 친절한 것 같거든요. 친절한 게 기본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잘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뭐 사실 점유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 외에 당근마켓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아직은 제일 원탑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홍보에 그렇게 돈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홍보에 지쳐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클릭해보면 이게 맛집도 진짜 맛집인지 진짜 가본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게 쓰여있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C랭크에 걸릴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걸 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다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하는 것도 다 제가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쓰는 것들인데, 그러면 조금 더 환자의 니즈나 조금 더 전문성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바빠서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소홀해지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의료계통이시라 그러면 직접 잘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의료계통들의 특징 자체가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 맡기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면 좋겠어 그러면 홍보를 하시면 좋겠지만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매출을 까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거 있고요. 그냥 팁을 드리자면 동네 의원, 일반적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치과, 한의원, 의원 다 합해서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말하기를 대부분은 수입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3,500 사이에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3,500 이상이 어려운 이유는 혼자나 둘이나 셋이서 벌 수 있는 한계가 거의 그거고요. 그 이상 되면 다 세금이에요. 3,00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4대 보험 치면 52%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놀라도 세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한정적이라서 대부분 동네에서 잘 되면 한 3,500까지 나가겠구나, 저기는 엔간하구나, 그럼 1,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다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하면요 대부분 그냥 페이를 하죠. 만약에 학생이시라 그러면 한의사 면허를 딴 뒤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요, 한의사를 할 수도 있고 의학 전문 기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거나 WHO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면허를 딴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한의사를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희대 한의대 120명이면은 나사, 이 나사 뭔지 모르시죠? 그 NASA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나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다 직장 다니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다른 학교 다니다 들어오셨거든요. 대부분은 사실은 돈 때문에 들어와요. 그쵸? 근데 직업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은 아니에요. 많이 벌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개똥밭에 구를 수 있어? 구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몇십 년간 할 수 있냐? 별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들을 좋아하셔야 되고, 환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직업이지, 너는 아파라 난 모르겠다 이러면 어려운 직업이고요. 내가 환자 보는 걸 좋아할지, 그야말로 외향적인지, 그리고 남이랑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할 자신이 있는지. 왜냐면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의 폐업률이 실제로는 4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랑 이비인후과 폐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한의원이 그래도 선방을 한 과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과로 구분을 해놓으면. 근데 다만 폐업률은 굉장히 높고, 물론 폐업률이라는 게 개업에 대한 비율과 10년 전, 9년 전, 8년 전, 7년 전 사람들이 다 합해서 폐업을 한 거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건 쉽지 않은 시절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환자군을 잘 볼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인들을 좋아하는지, 아기들을 좋아하는지, 혹은 뭐 남자를 더 좋아하는지, 여자를 더 잘 볼 수 있는지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내가 무슨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의사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수련의 과정에 환자를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감이 없습니다. 환자를 직접 봐야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를 깨닫기 때문에 수련의 과정을 거치거나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개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전문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허준 드라마도 본 적이 없고 책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되게 욕했는데 어떻게 책을 한 번 안 보냐고. 근데 뭐 소설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한의사가 되고 싶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정자동 김박사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한의사분들 하는 유튜브들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가십거리를 보시면 될 거고, 이미 한의사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펌메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문 많이 보시고, 학생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보십시오. 학교를 졸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졸업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다 심심하시면 정자동 김박사 봐가지고 힐링한 다음에 다시 시험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이고 사실은 밖으로 나도는 걸 좋아해요. 제가 TV에도 가끔 나오고 유튜브에 하는 거 시간 여유가 나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있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의 목표가 사실은 진천 선수촌, 엘리트 선수들 그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태능이었는데 진천으로 왔거든요. 진천에다가 이제 한의진료실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건 제가 의무위원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제 올림픽에 팀닥터로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 치료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국립암센터에 한의 진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애들도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겸임교수도 경희대에 같이 하고 있는데 안 잘리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필요하시면 찾아주십시오.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의학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애들 한의사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의사 시켜놓으면 엔간한 질환은 다 볼 수 있고 가족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니까 시키세요 그럽니다. 한의사는 굉장히 많은 질환에, 여러분이 모르는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 대해서 혹시 편견이나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 한 번쯤 찾아오셔서 진료를 받아보고 이런 학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잘 낫는구나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두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보자라고 설득해 주시면 저희가 잘 치료해서 좋아하게 만들 테니까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